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우리 꿈이나 진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아이들, 이 중요한 시기, 그 결정적 시기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영어 교육학에서도 결정적 시기 가설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언어적인 어떤 역량을 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뭐 영어 교육학 공부해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초기에는 그럴듯한 이론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가설에 불과하다, 말이 안 된다, 그런 걸로 판명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결정적 시기 때 못 배우는 거는 발음하고 액센트밖에 안 돼요. 우리 뭐 반기문 사무총장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발음은 전형적인 한국 발음이죠. 근데 전 세계 사람들 정상을 만나고 뭐 국제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실 CNN하고 뭐 인터뷰를 하고 내가 알아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거지 발음을 네이티브처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발음하고 액센트 부분은 사실은 어린 시절에 배우지 않으면은 뭐 따라잡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언어적인 능력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판결이 났고, 또 최근에는 뭐 어렸을 때 뭐 다양한 뭐 소근육 활동 같은 거만 하고 그러면 뇌세포가 막 증폭되고 뭐 그런다. 그런 여기 있어서 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유아용 뭐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근육 자극을 많이 주면 뇌세포가 많이 형성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또 계속 쓰지 않으면 죽어요. 그 나중에 그때 형성이 안 됐더라도 나중에 개발시켜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특히 손에 자극하고 발에 자극하고 혀에 자극이 중요한데 그런 걸 많이 시키면 또 올라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Q 같은 경우도 초기 IQ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홍콩이 전 세계 탑3입니다. 근데 이후에 초등 이후에 어떤 그 IQ 능력에서는 유태인들이 따라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뭐 대학교 갈 때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후기에 그렇게 치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주 얘기하는 게 같은 또래 엄마들보다는 수직적인 엄마들의 모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3 다 키워보고 대학교 가보고 사회생활 해보고 그런 엄마들하고의 같은 또래들과의 엄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교 보내본 엄마, 고등학교 엄마, 중학교 엄마,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 엄마들의 공부 모임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모임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독서 모임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뭐 좀 괜찮은 작가들이라든지 우리가 좀 추구하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읽고 토론하고 체득화 시켜가지고 내공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첫째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와서 방황도 하고 이거 어떡하냐 진짜 서울에서는 잘하는데 괜히 내려와가지고 의욕도 잃고 막 그래가지고 얘는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버려뒀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지금 발동이 걸려가지고 뭐도 하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공부하기 시작해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학교를 잘 갔다 이런 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편입 지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지금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유치원부터 엄마가 계속 달렸는데 진짜 안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편입 제가 지도한 학생 가운데는 그 초기부터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오르고 막 열심히 하고 집중력 있게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공부를 잘했으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뭐 더 아까 그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근성이고 뭐 그러면 이전부터 했으면 뭐 어디를 갔겠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왜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냐고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때는 아이돌 빠순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공연 쫓아다니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지 않았대요.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그 최소한 나쁜 짓만 안 하고 범죄만 안 저지르고 이상한 그런 것만 안 하고 하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그런 뭐 연예인들 쫓아다니면서 공연 듣고 뭐 그러면서 걔는 사회성이나 뭐 그런 사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체험을 해본 거예요. 지금 우리 산업사회 교육에서 가장 문제점이 어른이 될 시기를 계속 늦추는 거거든요. 지금 초중등 학생들이 뭐 봉사활동 같은 걸 하지만 그게 진정한 자기 의미의 사회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벌써 뭐 그 팬클럽 회장하고 뭐 하고 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그다음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대학에 갔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딱 겪어보니까 본인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대충 좀 느낌이 오는 거죠. 내가 이대로 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좀 더 좋은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공부에 동기부여가 된 상황에서 열심히 하니까 엄청난 집중력을 사실 발휘하면서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지금 이때에 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거를 안 하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20살까지만 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들 인생 한 8, 90이에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근데 대부분 우리의 어떤 교육의 목표가 20대 무슨 대학을 가느냐. 지금도 내가 왜 불안하고 초조한가를 생각해 보면 20대에 최소한 내가 들어본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이 밑에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충분히 얘가 역량이 있는 애인데 그런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사회생활에서 경험을 하지만 그런 대학을 나왔다고 다 인생이 자기가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그런 일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고 그러는 거는 너무 저는 좁은 시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발동이 걸릴 타이밍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최적의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고 그게 포텐셜이 터질 때까지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다른 지금 오늘 상담하신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심각한 거는 이 중요한 시기에 너무 부모님이 방향을 많이 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게임에 중독된다든지 여학생들 같은 경우 뭐 화장이라든지 뭐 다른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반발심에서 그렇게 어긋나 버리는 경우는 이거 진짜 좀 점점 심각한데 그렇지는 않은 차원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수학이 좀 싫은데 다른 책은 더 보고 싶어요. 이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못하는 거를 잘하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입시적으로도 그렇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아까도 뭐 그럼 랩을 배우면서 자기는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랩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 친구 우리 그 인문학 지혜독서 같은 데에서도 라임을 맞춰가지고 시를 짓거나 뭐 그러는 것들 랩하려면 그게 필수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우리 공부를 해야 돼. 국어 공부를 해서 라임을 맞추고 한자어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의미가 되고 또 뭐 우리나라 말 라임으로는 부족하니까 영어 랩을 갖다 해야 되니까 영어를 통째로 지금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거를 공부를 단순히 문제집 푸는 공부로만 한정시키면 너무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로 볼 수 있죠. 근데 공부의 본질은 배우고 익히는 거거든요. 내가 몰랐던 걸 배우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되는 익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의 범위를 광의의 공부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애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공부고 그 공부의 목적이 단순히 수능 점수를 높게 맞아서 인서울 탑10에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30, 40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답 아닌가요? 그냥 점수만 맞춰서 그 대학에 갔는데 또 그 가운데서 원어브댐이 돼서 그쪽에서 다른 애들 다 뭐 그 전공이나 적성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데 난 또 그게 아니고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고 또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그 계속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뭐 그럴싸한 대학을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걸 압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 학벌주의 사회고 뭐 어느 대 근데 그 학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20, 30대 하고 처음 직장 갈 때 첫 원서 쓸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뭐 30, 40대 돼서도 막 내가 무슨 대학 다니는지 뭐 자랑하고 뭐 다니고 그러나요? 그냥 초기 때만 사실 그런 초기 진입 장벽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더 후발주자로 잘 되는 분들은 저는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지금 우리 부동산 이 투자 업계에도 명문대 출신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유명한 그 부동산 뭐 지금 전업 투자 하시면서 뭐 강의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자기가 고등학교랑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보다 공부 잘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면 결론이 뭔가요? 서울대 연고대 가가지고 삼성, SK 취업하는 거죠.
취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월급쟁이 생활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딱 보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애들이 자기 강의를 와서 앉아서 듣고 있더래.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싶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중고등학교 때 쟤네들보다 더 공부 안 하고 대학교 때도 전공 공부 뭐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다가 사회생활에서 뭐 이렇게도 치우고 저렇게도 치우고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부동산 공부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늦었으니까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경매하면서도 막 험한 꼴 당하고 뭐 별의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의 내공을 쌓았더니 이제는 뭐 강의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나름대로 투자 성과도 나고. 그 강의를 듣겠다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 미래 아주 40대에 구조조정되고 그러면 나 이제 뭐 하냐. 문제집 열심히 풀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시키는 일만 하고 40대에 명퇴당하면 남은 40년은 어떻게 살까요? 좀 이런 큰 그림을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지금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이가 뭔가를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같은 이 디지털 오염 시대에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뭐 이래야 되는 시대에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엄마 나는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나 이 책을 더 보고 싶어. 이 책 더 보고 더 뭐 그 탐구하고 그다음에 이 저자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아이들은 저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작은 성취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성공 경험을 쌓아놨고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입시에서는 분명히 기승전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지금 되지 않으면 당연히 좋은 고등학교 가는데도 한계가 있고 대학을 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중학교 때 수학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선행이 안 되거나 뭐 그런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근데 국어가 굉장히 탁월하고 영어가 굉장히 탁월하다. 그럼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쯤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어하고 언어 영역하고 외국어 영역이 1등급 나와. 그러면 우선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그런 언어 영역하고 외국어 1등급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살려서 나중에 원서를 가중점을 두는 데라든지 뭐 그런 걸 더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입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야, 니 지금 언어 영역하고 외국어 1등급인데 지금 수학이 5등급이야? 너 수학만 3등급 맞추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국어하고 영어에서 성공 경험을 마친 애가 수학을 못할까요? 따라잡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벌써 이게 국어하고 영어에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간다니까요. 편입에서도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봐요. 문과 쪽에다가 한양공대를 간 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그 이과 수학을 안 했는데 어떻게 대학 수학 그 양도 많고 그걸 어떻게 하냐. 대학 수학을 가만히 보니까 수능처럼 깊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굉장히 범위는 넓은데 기본적인 패턴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공부했던 이런 방식으로 거의 통째로 공식이라든지 유형 같은 거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자기만의 방법론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공부해서 한양공대를 갔어요. 그리고 또 뭐 공대 가가지고 모든 공대가 다 수학하고 그런 거 많이 쓰는 그렇지 않은 또 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 순간순간에 그 타이밍에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리 지금 유초등이나 아니면 초중등 때 그 제한된 정보를 갖고 애 미래를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앉아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